따뜻한 밥과 연탄으로 소외이웃에게 희망을 전해온 밥상공동체가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총이 통합을 논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날 모임에서 통합에 합의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소개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24일 개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소외이웃들의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책임져온 밥상공동체가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년 전 처음으로 무료급식을 시작한 강원도 원주천에서 열린 이번 행사엔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는데요. 현장에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년 전 강원도 원주천 쌍다리 아래에 노숙인을 위한 무료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시작된 무료급식은 오늘날 따뜻한 밥과 연탄으로 수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밥상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 민간운동으로 운영되다 보니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갈수록 연탄 후원이 줄어드는 데다 소외이웃을 돕는 봉사의 손길도 연말연시를 제외하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나 외롭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이 목사님 힘내시라고 손을 잡아주셨고 힘들 때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절규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그것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었다고 봅니다. 어느덧 밥상공동체는 무료급식뿐 아니라 노숙인 취업발선과 연탄 나눔 등 소외이웃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밥상공동체에서 무료급식을 받은 이웃들은 113만 명, 연탄 4,900만 장이 전달됐습니다. 밥상공동체와 함께 해온 봉사자와 후원자들도 남다른 감회를 전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나와서 무거운 연탄을 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하면은 또 힘을 합치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해 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을 맞은 밥상공동체는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며 통일한국을 위한 북한 밥상공동체를 설립하는 등 더욱 나눔과 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6일 비공개로 통합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서 통합합의서에 서명하고 후속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날 한기총과 한교총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기총은 통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한교총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듯 했습니다. 두 기관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한기총 내 이단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기총은 과거 한 차례 이단 의혹 시비가 있는 교단을 받아들이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한국교회를 정화시키고 하나되도록 힘쓴다는 대원 측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논의는 다음을 기약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연합기관들의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국립서울맹학교를 찾아 시각장애인에게 흰 지팡이를 전달했습니다. 한기연은 올해 초부터 연탄 나눔 사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지팡이 나눔 행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적극 돌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국립서울맹학교를 찾아 시각장애인에게 흰 지팡이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 도보에 사용되는 것으로 비장애인들이 길을 걷다가도 쉽게 시각장애인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올해 초부터 바퍼와 연탄 나눔 사역 등으로 나눔을 실천한 한기연은 이번 행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뜻에서 기획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한국기독교시각장애인연합회 또 한기련
또 한국시각장애인 섬진복지회는 더 행복한 세상, 또 우리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행사는 예배와 전달식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한기연의 이번 기증 행사를 통해 흰지팡이를 전달받은 시각장애인들은 물론 전달하는 한기연 관계자들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만지시고 병든 부분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져서서 하나님을 보는 신령한 눈 열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한기연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24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총 11개국 20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으로 개막 전부터 관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으론 끝에서 시작되다가 선정됐으며 폐막작으론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이 상영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배혜와 집행위원장은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랑과 용기, 응원을 전하기 위해 주제를 함께로 정했다며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선 아가페 초이스, 미션 초이스, 필름 포럼 초이스 등 3개의 프로그램 섹션과 키에슬로프스키의 연작전,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단편선 등 2개의 스페셜 섹션이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올해 첫 선을 보이는 필름 포럼 초이스에선 하반기 국내 배급 예정인 신작을 선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 한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기독영화인에게 수상하는 기독영화인상엔 영화 로마서 8장 37절에 신현식 감독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24일 개막식 당일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통일부가 이번 주 내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한두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통신과 경호, 의전, 보도 실무회담 부분도 협의할 부분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북은 18일경에 고위급 회담을 열고 27일로 예정된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위급 회담에선 의제를 구체화하고 정상회담 전 갖기로 한 정상 간 한라인 첫 통화 시점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가 오는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북미 간 접촉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비공식 정보 채널을 통해 북한 정찰총국 측과 비밀리에 직접 회담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의 정보당국 관료들이 제3국에서 만나 정상회담 장소를 확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평양과 몽골 울란바토르 등이 거론됐다고도 전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지켜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마다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대책을 위한 추경, 세제 등 정책 패키지를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적극적인 신규 고용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대책이자 중소기업 혁신 대책이라며 이번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보완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인식 개선 방안으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장 확산 지원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등이 건의됐습니다. 9일 오전 일본 시마네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상자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선 단수와 정전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이후 시마네현에선 규모가 약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연락실을 설치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복구와 지원 대책 등을 지휘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 청빙 무효 소송을 판결할 예장통합총회재판국 회의가 오는 27일로 연기됐습니다. 통합총회재판국은 참석이 어려운 재판국원들에 있어 회의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동남로의 선거 무효 소송을 이끌었던 이만규 재판국장은 사임을 표명한 상태며 총회 임원회는 4월 중순경 후임 재판국장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대만 타이페이에서 4일부터 7일까지 열린 파이어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컨퍼런스는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나라의 성령운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5천여 명의 목회자와 신학생, 성도들이 참석한 이번 성회에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주기철 목사 기념사업회가 오는 16일 연세대학교에서 제1회 주기철 목사 기념 연세 신학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신학강좌는 주기철 목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한 올바른 기독교 정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연에선 주기철 목사의 국가 사회관, 신앙의 선조를 통해 살펴본 기독교인의 경제 이해와 삶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제7회 바이블 영화제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 안산 명화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선 기동영화 26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게, 배너, 브레이브하트 등이 상영됩니다. 55세 이상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은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영화제는 1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